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은경이고요. 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광주에서 자랐어요. 80년도 광주 항쟁이 있었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항쟁 중에 오빠가 잡혀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친구들 책상 위에 꽃다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늘 이제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었고, 광주 항쟁 이후로는 더더욱 아빠가 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입조심이라는 소리를 꼭 들었었고, 세상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 빼어난 미모에 그 남자들의 그 성희롱을 들으면서도 가서 펀치를 날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꾹 눌러야 했었고,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가지지 못한 그런 빈부의 격차,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회의 벽, 이런 거에 대한 한없는 그 좀 분노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개도국에 가는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착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착취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벌레처럼 죽어가고, 그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정말 파리처럼 죽어가는 그런 목숨들, 거기에 대한 또 분노, 이러다가 우연히 또 예수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다,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이 잡고 있는 그 대대손손 자자손손 넘어가는 그 부의 계승이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느라고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김광숙 여기서도 책을 냈었고 내가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연구소하고 인연이 참 깊구나.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게 답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먹고 살다가 이제 바쁘게 보니까 또 이제 멀어져 갔었는데, 저기 이제 오기에 아는 친구가 여기를 듣고 있었고, 재밌겠다 했더니 언니도 한번 들어봐 해서 그래 한번 그러지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6주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6주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백지 상태일까, 머리가. 아무런 그냥 분노만 했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점이 너무 부끄럽고 남이 할까 좀 두렵습니다. 근데 공개를 했으니 지금부터는 남을 변화시키는 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먼저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4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토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외신에서 네.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 결렬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이런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AP통신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NYT, 뉴욕타임즈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오판을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오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측 고위 관계자가 얘기하길,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제 2016년 3월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면서 전체 제재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요구했다고 이렇게 이제 미국 측의 이제 관계자를 이렇게 인용을 보도를 하면서
회담 결렬이 북한 측보다는 미국 측에 더 결렬 요인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이제 빅딜을 하려고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제 실무 협상에서는 이제 서로 교착 상태에 있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결정 권한의 대부분을 다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다 떠넘긴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둘 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빅딜을 하려다가 회담 중에 이렇게 결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욕 타임즈에서는 예. 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예. 계속해서 이 핵이나 예. 미사일 실험이 프로그램 계속 진행되어 왔고, 예. 이 2차 협상 끝난 이후에도 예. 이제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된다라는 기사를 좀 그렇죠. 대대적으로 낸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도 계속 북한이 이제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 시설도 상당 부분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좀 약간 이제 북한이 회담 이후에 또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계속 징후가 포착했다 그런 걸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AFP 통신 같은 외신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엇갈려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보면 어느 쪽에서는 네. 이제 뭐 트럼프 정권이 이게 거의 트럼프 놀림 정권. 당하고 있다, 속고 있다. 예. 아무것도 이제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 잘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 합의가 없었잖아요. 트럼프 생각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2020년 대선 그때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 가서 더 성과를 내서 그때 합의를 보면은 더 치적을 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정말 협상의 대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차라리 이번 합의는 노딜로 갔던 게 더 미국 측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뉴욕 타임즈 기사가 되게 좀 신빙성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정보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징후가, 구체적인 징후가 있다, 명확하다고 네. 했는데 트럼프가 이 회담 분위기를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함구해라라고 말했다. 그쵸. 어떤 그런 보도까지 이야기를 나왔었냐면 1차 북미 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6개나 더 만들었다는 보고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후보해라. 약간 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무시를 했다 이런 보도를 또 냈더라고요. 지금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언제 있었죠? 지난주에 있었나요? 27, 28, 2월 말에 있었어요. 2월 말 25월 네. 27, 25에서 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는 한 지금 열흘 정도 됐죠? 거의 그쯤 된 거, 열흘 좀 넘었죠. 네, 열흘 넘었죠. 정도,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잖아요. 네. 이 열흘 사이에 2차 정상회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 쪽에 이제 여론이라 할까? 네. 언론들의 이제 분석 시각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네. 하나는 이제 뉴욕 타임즈를 중심으로 하는, 그건 애초부터 2차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이미 네. 실패를 이렇게 예고한 그런 정상 회담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AP통신은 트럼프가 거짓말한 것 같다라는 이제 주장하고 두 가지죠. 이들은 정치 어떤 외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 회담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식적으로 그 회담의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타임즈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뉴욕 타임즈는 이제 보도 내용이 2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실무자들은 북한하고 이렇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2차 정상회담을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단판을 지을 테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하고는 친하니까 걱정 말어. 억지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뉴욕타임스가 그런 취재를 할 때 그러면 그 협상에 참가한 뭐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든지 하는 게 없는 한은 추측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써도 추측에 가깝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굉장히 안 좋은 관계 대척점이 있지 않나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관계 있잖아요. CNN이라든지 그렇죠. 뭐 나름대로는 뭐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다라고 하겠지만 전에도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언론도 다 허허실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걸 했을 때 이게 미 국내용이냐 아니면은 협상용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이제 언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뉴욕타임스가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를 공격한다. 어떤 의도로 공격을 하냐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곧 대선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도 간에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나 여론을 안 좋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어떤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고 트럼프라는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그걸 냈을 때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을 생각해서 그런 기사를 냈느냐. 당연히 미국의 언론이나 여론이나 미국 자기들의 어떤 구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나 비판을 좀 세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그 의도도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뉴욕타임스가 협상에 참가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이렇게 해서 참가하기 전에 이미 실무협의에서 판이 깨졌다라고 한다라면 폼페오나 볼턴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실무자들이 협상에서 판이 깨졌다면 폼페오나 볼턴이 이게 2차 회담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트럼프한테 강력하게 만류를 했겠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판이 깨져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될 상황인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실무 협상에서 말이 안 된 것을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였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미 그 협상 전에 그 2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밀당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밀당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낙관시했잖아요. 그렇죠. 뭐 종전선언 준비하고 한다, 뭐 한다, 뭐 그 문재인 정부가 낙관시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로 트럼프 정부하고 트럼프 실무 협상이나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정보를 또는 그런 소식이나 뭔가를 미국 정부로부터 또는 북한으로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 정도 분위기가 그냥 그런 것 같다. 자뻑에 빠져가지고 또라이 짓을 판단을 이렇게 잘못했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후자에 가까워요. 지금 문재인 정부. 그렇죠.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상황으로 보면 지금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은 2차 정상회담 하기 전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몰랐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정전선언이래 뭐 경제 부분 해제네 뭐 금강산이래 뭐 개성공단 사업에는 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막 떠들었던 게 자뻑이 빠져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뉴욕 타임스가 그런 보도를 했을 때 그 보도의 그 의도가 미 국내용으로 미 국내 여론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게 입각해서 한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미 국내 여론용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안 맞아요. 지금 뉴욕 타임스 보도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 하고 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고서 서로 이렇게 티각티각한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사실이. 왜냐하면은 오히려 AP 통신 이야기가 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인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영변 그 핵시설 이외에 또 다른 핵시설을 미국이 캐치를 했다, 파악을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들이밀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라는 듯 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어긋났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북한이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게, 북한은 전면적인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게 아니다. 부분적인 해제를 요구했을 뿐이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를 요구했을 뿐이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감춰둔 영변 이외의 그 제3호 지역의 그 핵시설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놀란 듯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끄집어냈다라고 하면 실무회담에서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당연히 나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보를 입수를 했다든지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논란이 일고 나서 문재인 정부도 또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이외의 그 새로운 핵시설에 대해서는 없다. 착각을 한 걸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 이미 그 미 국방성이나 미국 정부가 모르는 핵시설은 없다. 북한에 감춰진 핵시설은 없다.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이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AP통신 이야기처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전면 제재, 그 경제 제재 해제하고 부분 제재 해제 요구하고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주장 중에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냐 이거. 경제 제재 관련해서 서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가 맞는지는 그게 사실 회담 내용을 전부 이렇게 뭐 녹음한 거라든지 기록한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단계적 해법을 주장을 했고, 미국은 포괄적 일괄 타결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 해법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분 해제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 경제 제재를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비핵화는 부분적으로 하면서 경제 제재만 전면 해제를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했다. 근데 트럼프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옆에 그 폼페이오도 이렇게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그러면은 폼페이오하고 서로 입을 맞춰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폼페이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서로 말을 이렇게 맞춰서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돌발적으로 질러가지고 전면 해제를 뭐 했다든지 주장했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한테 몰래 감춰두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냈다든지 하는 걸 폼페이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말을 안 했다가 기자회견 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트럼프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트럼프가 엉망이로서니 아무리 엉망이로서니 적어도 그 정상회담을 해서 저그러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볼턴이나 폼페이오나 트럼프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기자회견 때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합시다라고 했을 거라고. 트럼프가 정말로 이렇게 제멋대로가 아닌 나는 그것도 조금 자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상식적으로는 이거 도저히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그 객관적인 사실로 미루어 판단해 볼 때 트럼프가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제3의 핵시설 지역에 대해서 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불쑥 이렇게 말을 꺼냈다라는 것도 원래는 그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는 걸로 실무 협상에서는 이야기가 없었던 건데 불쑥 꺼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이렇게 납득이 안 가서 협상 직전에 돌발적으로 뭔가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난주에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야베랑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일본을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렇게
그냥 겉절에 불과해요. 합의는 겉절에 불과하고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3자의 문제예요.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북미가 이렇게 담판을 이제 2차 정상에서 담판을 하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게 지금 이제 안 맞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뉴욕 타임스의 보도 내용 주장대로라면 실무 협상에서 이미 판이 어그러졌다 이거예요. 협상이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뭐 어떤 내용 어떤 면에서 어그러졌느냐. 예를 들어서 실무 협상 때 북한이 전면적인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를 했다. 뉴욕 타임스가 그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보도를 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보도 안 했죠. 네. 그러면 일단은 전면적인 그 해제를 주장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담 합의를 못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에 설명이 없다라는 건 뉴욕타임스가 지금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상당히 뭔가 의도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터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들을 먼저 짚고 네, 넘어가야죠. 짚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 거짓말 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돼요. 근데 실무자들끼리 이제 그 실무회담에서 한때 때 미국 측에서 말했잖아요. 북한이 핵 관련한 미사일 관련한 대량 살살 무기 관련한 모든 걸 다 일단 까야 일정표를 우리가 그렇죠. 검증할 수 있는 일정표를 만들 거 아니냐. 그러니 한번 먼저 까라. 근데 북한은 못 간다. 단계적으로 한다. 너네들 경제제재 해제해 주는 것 뿐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자.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실무회담에서 좀 합의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해서 회담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볼턴이나 폼페오가 특히 볼턴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예요. 이게 2차 정상회담 하다고 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고 깽판 났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실무회담에서는 그래도 그림이 어느 정도 그림이 이제 정리가 됐고 서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됐고 최종적으로 서로 민감한 부분만 이제 서로 담판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다. 실제 정상회담 전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뭐 합의문 거의 뭐 완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뉴욕 타임스 보도가 신뢰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뭐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꼭 그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1차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후에 이른바 이제 반 트럼프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다음에 구구 세력에서도 네오콘 쪽에서 끊임없이 북한 볼턴 같은 이런 세력에서도 북한을 하나의 이제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화해서 어떤 그 여론을 계속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오는 밥그릇으로 만들려고 해서 양쪽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요? 저거 다 가짜뉴스야, 저런 거. 저놈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막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 실제로는 아니야라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건, 그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차 정상회담 전부터 이렇게 후에 왔다 갔다 막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 들어갔다 오고.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편지도 주고 받기도 하고 뭐 서로 티격태격 했지만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뭔가 상호 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신뢰가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정상도 하자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뉴욕타임스가 미 국내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걸 보도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국내용으로요. 뉴욕타임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욕타임스가 말하면 거의 곧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 대해서 미국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뉴욕타임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또 미국 언론들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잖아요. 나는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는 뉴욕타임스의 어떤 그 북한의 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도 이제 이른바 미국 고위 관리 익명을 빌어서 이건 상당히 그 어떤 걸 보도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그걸 빙자해서 가짜뉴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빙자해서. 물론 이제 그 회담 끝나고 나서 그런 보도가 막 나오고 트럼프 해당 합의를 못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 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제 뭐 그 핵시설을 폐기 안 하고 오히려 다시 뭐 새로 개보수한다든지 새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정말 그러면은 나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2차 정상회담에서 실수한 것에 대한 방어적인 그런 심리라 할까? 네. 거짓말한 것에 대한 네. 그런 어떤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누구 일본? 아베요? 네, 일본이 이러쿵 저러쿵 한 것은 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예전에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해왔잖아요, 제가.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회담 전에는 어떻게 말했나요? 사실 뭐 이제 종전 협정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거의 세레모니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다음 날이 또 회담 성사가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상황을 파악해봐야 된다 무슨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북한이랑 경제 협력을 계속 일정대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앞에 그 누구죠? 전 통일 장관인가 뭔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 일본 아베가 개판을 놨다라고. 유시민 씨도 유튜브에서 완전히 완전히 사이코 또라이예요. 완전히 또라이예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남북 협상을 강화한다고 재개한다고 해서 불화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니, 트럼프하고 불화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그걸 이제 비핵화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이제 연방이든 뭐 통일이든 뭐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최우선의 전략적인 목표라고 했을 때 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쵸. 그걸 위해서는 허허실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허허실실을 해야 되는 뭐냐면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중국 시진핑이나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굳이 미국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등질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도 허허실실해야 된다, 일본에 대해서. 네. 우선 지금 현재 가장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이거예요. 북한의 비핵화다 이거예요. 네. 그럼 비핵화를 위해서 일본 아베가 뭐라고 저쩌고 하든 되도록이면 서로 빈정상하지 않고서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반대하지 않도록 유도해 가면서 네.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베가 뭐라고 하든 어쨌든 뭘 하든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든지 네. 그냥 납치 문제 하면은 말로라도 그 말하는 게 무슨 돈 드냐 이거예요.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든지 네. 이렇게 따뜻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납치 문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북한 비핵화가 핵심인데 가서 일본 거 끄집어 가서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쵸. 그냥 쇼하는 거예요. 허거실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은 이게 집단 또라이여 가지고 요 근래 어땠나요? 난장질을 쳤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죠. 뭐 문희상 국회의장도 일본 국왕 걸고 넘어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더 질러대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막 흔들어 대려고 하죠. 북미 회담을.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 바보다 이거 개똥 바보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그게 일본하고의 관계는 오늘만 하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또 계속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달성하는데 되도록이면 걸림돌을 안 만드는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집단 또라이들 해가지고 친일주자 축청하고 어쩌고 반일 이렇게 하고 지금 일본 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안 해도 이미 한국하고 일본 그 민간 국민들 차원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사이에서는 그런 적대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어린 친구들 거의 지금 뭐 서로 막 결혼하고 있는 판국인데 네, 엄청나게 서로 혼인이 뭐 늘어나고 있는데 네. 안보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기본을 몰라요. 제가 볼 때. 도리어 국내용 언론 플레이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언론 플레이도 못하네, 이 또라이. 외신에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 관련해서 계속 우려된다.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2차 정상회담 그 파토 난 걸 봐서는 지금 정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그런 보도를 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트럼프가 북한하고 협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여론을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뉴욕타임스는 똑같이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정권들 자기 그 사람들이 시각에서 보면은 뉴욕타임스는 아주 숭악한 놈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부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NRT가 왜 이러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또라이다 이거예요. 트럼프 정부의 그 내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볼 때 왜 이런 그 2차 정상회담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양쪽의 어떤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문재인 정권이 자폭에 빠졌다라고 한 게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우리가 주도할 거야. 네. 내년 총선에 그래서 써먹어야지. 우리가 주도할 거야. 어떻게 북한이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니까 북한이 주장을 했어. 우리가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광장, 뭐 경제 철도 사업 막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혼자 자폭에 빠져가지고 그걸로서 이제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착각을 한 걸로 보여져요. 아, 그래서 그 발언이 또 나왔군요.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그렇게 나온 게 생각이 말씀 딱 맞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회담의 당사자 주체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중재자 입장에서 양쪽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나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죠. 아, 이제 우리 남북 간에 한 동포야. 한 동포가 돼야 돼, 빨리.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은 완전히 자폭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신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 누구 편이냐, 한국은 북한 편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한테서도 문재인 정권이 니네들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정보도 자꾸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북한 편을 들어주는 세력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구도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망치고 있는 결과를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류의 뭐랄까요, 애국, 또 어떤 민족주의, 자기류의 어떤 그 진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상황에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고 하는 그런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자폭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왕좌왕하면서 이놈 욕하고 저놈 욕하고 이놈 타든 저놈 타든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 이거 개성공단 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북미 사이의 회담을 오히려 더 어그러뜨리는 것 같은 그런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발언이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할 위험이 높아요. 우리끼리 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인적 구성에서 계속 얘기되어 온 부분이 운동권 출신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권 계보 중에 뭐 NL이네, PD네 막 뭐 그런 계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청와대 내 정서가 북한을 바라보는 정서가 운동권의 NL 계열 이런 사람들 인식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그거야 뭐 이제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거야 사람들이 뭐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지금 근데 이거 이후 진행과 관련해서요. 이제 앞으로 3차 회담이 또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근데 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길게 이야기는 못 하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상 재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뭐 재개하거나 해보사거나 핵무기를 생산한다는 그런 보도는 거의 가짜뉴스요?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네. 분명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일관돼요. 핵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근데 자기 핵이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자기 어떤 그 체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트럼프 정부하고 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하느냐만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차 회담이 합의는 못했지만 비핵화의 그 어떤 그 목표 최종적으로 비핵화 합의에 이르는 과정, 이제 저력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이 이제 비핵화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면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20, 30, 40, 50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합의는 못했지만 굳이 뭐 이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뭐 이렇게 비관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우리끼리 하자라는 헛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하게 되면은 아작을 내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아작나는 결과가 초래된. 더 왕따를 당하게 되죠, 이제. 그렇죠.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4회 1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한 그 배경에 대해서 외신 뉴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뭔가 미안한 마음에 이제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런 것도 이제 중지를 하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쪽의 의견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뭐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오면 요거는 또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4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